집 같아요, 집. 그 집 되게 험한 집이네요. 네. 허슬. 굉장히 험한 집이다. 아, 이거 지금 베텐 진행을 하면서 평소에 만나보지 못한 인간 유형을 다 만나고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유형. 또 이런 그치. 유형 또 이종범 작가님은 또 언제 만나요? 냉탕 온탕일 거예요. 아유. 또 정용국, 근데 어제 윤태진. 태진이의 방송 보니까 친절하게 잘 하더만 뭐. 거의 아주 친절하게. 왜냐면 정용국 오빠 겪고서 와가지고. 용국이 형이 겪고 와서. 너무 비포장 도로더라고. 아 그래도 손님 오셨는데. 절레. 굉장히 치명이 절대 아니에요. 윤도님 거치시길래. 거기는 사페대. 사페랑 코드가 맞는다고. 저 좀 5% 많았어요. 봤어요. 사페. 오가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아우 뭐 영국이 형이야. 영국이 형 근데 그 제가 대타 DJ 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인상 보고 사람 가리나? 아니요, 오빠 친절해. 친절하죠. 그게 이제 친절함이 잘 맞는 게 있고. 맞아. 영국어를 할 줄 알면 굉장히 친절한 건데 또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오프로드 승차감이라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처음에 넉살 씨 아시죠? 아, 네. 넉살 씨가 대타 DJ 할 때 제가 게스트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친절해서 네. 처음 나랑 같이 할 때 너무 좋아하길래 뭘 겪고 온 건가 이 사람은 풀려서 갔다 왔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용국 오빠 그다음에 근데- 사프치는 갖고 이제 그러면 근데 영국이 형 그 모자 벗을 때 많이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아, 누구라도 그런 빈도 당하잖아. 전혀 예상. 아니 들숨으로 놀라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모자를 벗으셨는데 그치. 어쩌다 여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다 잘못했네요. 그래서 비포장도로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된 거야. 근데 그거는 루다 씨 잘못이에요. 용국 오빠 있는데 머리 고민을 해요. 진짜 몰랐을 수 있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을 수 있지. 그래, 누가 알아 오빠가 빡빡인지 뭔지. 빡빡이실 줄은. 영국이 형 그래도 민머리니까. 네. 5월 28일 오프닝부터 갈게요. 네. 숙보. 남녀가 뽑은 추석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 대신 루다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루디입니다. 루다입니다. 네, 첫 곡은 2PM의 우리 집이었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남녀가 뽑은 추석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이었습니다. 명절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추석에 어떤 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사를 했더니 가족끼리 일정 조율, 운전, 음식 준비, 비용 부담, 체중 증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위는 여자는 시댁 챙기기, 남자는 처가 챙기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건 이제 늘 부담이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래도 베텐러분들은 솔로라서 생긴 처가가 없으니까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네, 저는 명절 때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 근데 어른들에게 이런 걸 먹자고 하면 저의 의견은 묵살돼요. 그런 거 없고 소고기 아니면 이런 것만 먹으니까 사실 저는 막 치킨 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죠. 그래도 명절이 좋은 거는 이제 가족들이랑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잘하면 용돈도 받을 수 있지만 점점 이제 용돈을 주는 나이가 와가고 있다는 거. 네, 그래도 연휴에 푹 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루다의 10 추석 특집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루텐 추석 특집 생방송은요, 금요일에 있으니까요. 그때 루텐도 꼭 챙겨 들어주세요. 오늘은 베텐에서 가장 편한 게스트라 불리는 이종범 작가님과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추석을 맞아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영화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저와 이종범 작가님의 영화 취향이 잘 맞을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루다의 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생록방 스케줄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물 가져가세요. 네.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능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루텐에 의한, 루텐을 위한 루텐 월드컵. 매운맛 코너들 사이에서 잔잔한 영화 토크 하러 온 남자,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또 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 곰팡춘 윤태진 씨에 이어 세 번째 뵙는 네. 된 코너지기인데 보통은 이제 뭐 대타 DJ 분들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코너, 제 코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잔잔해서 잠이 잘 와요. 이 시간에 잠을 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남해춘 씨만 잔대요. 남해춘 씨가 공언했어요, 방송 중에. 아, 그래요? 잠이 안 와서 목요일 방송을 듣는다. 너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사페 언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타 DJ나 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가장 편안해하는 코너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정영국 형님처럼 약간 정신 나간 얘기 안 하고 예상 가능한 말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정영국 씨의 머리 보고 너무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말을 못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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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참고로 그 멤버들이 나왔던 웹툰 싱어를 봤거든요. 설아님이랑 수빈님이랑. 네. 저는 그 웹툰을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 무대가 굉장히 슬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슬픈 장면이었으니까요. 네, 굉장히 슬펐어요. 그 무대만 봐도. 네, 그렇지 않아도 제 아내가 우주소녀의 팬입니다. 정말요? 네, 최근에도 그 슈퍼그룹요를 틀어놓고 막 그러는데 그 덕에 전 옆에서 이제 루다님이나 그 멤버들을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루다님은 제 만날 안 받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챙겨보시려면 시즌 2까지 있다고. 10년 동안 연재했거든요. 다 보시려면 연휴가 다 갑니다. 보통 10년 연재한 거면 진짜 인기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아니요, 중간에 연재를 관두게 하지 않아요. 그쵸? 인기가 없어도. 아니에요. 인기가 많아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요, 보통?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만화예요. 본 코너 갈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종범 작가님 앞으로 온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닐로님께서 영화 취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취향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두 분 요즘 무슨 게임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루다님이 게임을 좋아하는 멤버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게임이죠? 저는 이제 콘솔을 되게 좋아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해보겠다. 그런 게 있길래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갓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 게임 아시네. 이분 갓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하시는 분이네요. 이게 스토리도 그렇고 콘솔도 그렇게 막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아, 그것보다 저는 길을 잃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길을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데. 아, 길을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죠. 오픈월드 게임을 거의 못해요. 길치예요. 아, 온라인 길치.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얘기하시길래 이분 나랑 취향 좀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네. 명작이더라고요. 굉장한 작품이죠. 네. 게임 얘기를 데타 DJ랑 할 줄은 몰랐어요. 게임 명작 게임들이어가지고 다. 아유. 저는 만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게이머예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네. 아, 게임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아우. 문제는 저희 원래 그 주인장 네. 배성재 님이 편식쟁이거든요. 게임을 안 해요. 축구 게임을 하고.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핑퐁이 안 되는. 그렇죠. 아. 되게 외로운 토크가 되기 때문에 어. 짧지만 즐거웠네요. 네. 그러면 자, 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영화 TMI 토크가 아닌 루텐 월드컵을 준비해 봤습니다. 월드컵 진짜 오랜만인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 영화 월드컵입니다. 오, 그럼 후보 발표해 주세요.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 영화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수상한 그녀, 후보 2 미녀는 괴로워, 후보 3 과속 스캔들, 후보 4 극한 직업.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7번방의 선물, 후보 6 써니, 후보 7 국가대표, 후보 8 엑시트. 이거 참 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인데요. 제가 아주 걱정했었는데 세대상 안 보셨을 영화나 너무 어. 옛날 영화 아닌가 싶은 영화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 이 중에서 오래된 것들 예를 들면 미녀는 괴로워 되게 그래도 비교적 좀 예전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한 초등학생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그쵸. 그 약간 세대 차가 있어가지고 오늘 감상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세대가 함께 얘기하는 영화평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영화는 좀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영화 되게 좋아해요. 일단은 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좀 바쁘셔서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혼자만의 시간에 어디 나가거나 놀러 가는 것보다 대기실에서 뭐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집에서 영화를 보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서 기본적으로 대기가 길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맞아요. 최애 영화 혹시 있으세요? 제 최애 영화는 저는 일단 오늘 후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족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최애 영화는 가족 영화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한 지금까지 한 100번은 본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라고. 혹시 아세요? 그래비티? 그 우주에서 길 잃는 건가요? 우주에서 길을 잃는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맞죠. 그 산드라 블록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주에서 조난당하는 영화 있잖아요. 되게 짧은 영화거든요. 비교적 짧아요. 그게 2시간이 안 돼요. 1시간 40분쯤 하는데 그 영화를 제가 만화 연재할 때 마감이 힘들 때마다 봤더니 지금 한 100번이 뭡니까? 한 200번 봤나? 틀어놓고 작업하고 막 거의 대사를 외울 정도로. 되게 조용한 영화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시끄럽진 않아요. 그렇죠. 우주 배경이라 별 뭐 그게 소리가 없다고.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아주 시끄럽고요. 네. 그 가운데는 모두 굉장히 고요합니다. 아. 굉장히 외롭고 어. 만화 그리는 마감하는 만화가들 같아요. 백색 소음처럼 들으신 거예요? 좀 그래요. 좀 그래요. 보면 되게 이렇게 좀 힐링되는 영화고 처음 보는 사람들 무서워하거든요. 나중에 안 보셨으면 그래비티 꼭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안 봤던 영화네요. 루다님은 최애 영화 뭔데요? 최애 영화. 이게 사실 고르기 어렵죠. 네, 이게 많은 영화들을 보고 좋았다, 뭐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애다라고 꼽을 만큼 너무 좋았던 영화는 사실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영화를 최애 영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쉴 때만 보는 사람들은 네, 보면 이것도 재밌고 몇 번씩 보는 것들도 꼭 있기는 해요. 그럼 최애 게임은 뭐예요? 최애 게임이요? 지금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보단 게임이네요. 아니에요, 영화 좋아합니다. 세계인의 게임이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 영화 월드컵 A조부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수상한 그녀입니다. 2014년도 영화고요. 74세의 엄마 오말순 나문희님이 연기하셨죠.
이 젊은 20대의 몸, 심은경으로 돌아오면서 겪는 유쾌한 일상을 겪은 그린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우리 엄마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다 같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 됐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하는 가족 영화인 거죠. 반대 의견은요. 근데 결국 엄마는 다시 젊어져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손자 때문에 젊음을 포기하잖아요. 코미디 영화라 그런지 고부 갈등이 심하던데 명절에 다 같이 봐도 될까요? 명절에 실제로 이걸 본 경험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는데 여러 세대의 시어머니, 며느리 전부 다 모여서 보면 좀 미묘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이 말씀하신 이 고부 갈등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것도 그건데 시어머니든 뭐 아니면 그 시어머니 형제님들이든 나이가 든 어른들이 다 분위기가 묘해진대요. 약간 생각에 잠기시는 건가요? 내가 요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특히 이 영화는 뭐 음악이 또 좋잖아요. 맞아요. 나성에 가면 이런 음악. 그 무대 장면이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고로 가족 영화라면 또 음악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생각 없이 굉장히 재미있게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엔딩쯤 되면 분위기 묘해지는 그런 게 있죠. 또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거기에 특별 또 출연이 계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스포가 아니겠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실 거예요, 그죠? 뭐 특별 출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거든요, 저는. 저 극장에서 봤는데 저도요. 그 마지막 특별 출연하시는 분이 헬멧 벗을 때 정말 실시간으로 극장이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모든 탄성, 우와 이런 게. 정말 그 용국이 형님의 머리를 본 루다 씨처럼 들숨으로 다 같이 놀라는 게 그때 제가 굉장히 이거 일부러 말 안 했구나.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여튼 네. 엔딩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후보 2번입니다. 미녀는 괴로워 2006년작이죠. 보컬 대역을 하고 있는 뚱뚱한 강한나, 김하중 씨가 배역이죠. 강한나가 전신 성형에 성공하면서 신인 가수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마리아, 뷰티풀걸, 별 같은 명곡들이 OST로 나오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미녀는 괴로워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성형 얘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나가 자존감을 되찾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잖아요. 사촌 동생들과 같이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다이어트 내용의 영화를 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잔뜩 먹는 장면 그 시기잖아요, 이때가. 그쵸. 가장 많이 먹는 시기. 설날과 추석이 모두 큰 명절이지만 먹는 걸로 치면 추석이 좀 더 많이 먹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석에 이게 뭐 이렇게 맞아요. 그쵸 많이 먹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렇게 그 몸매의 극심한 변화를 소재로 삼고 있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죠. 그러면서 장단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두 개의 후보가 모두 음악이 굉장히 좋은 영화네요. 역시 영화는 음악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비티 음악이 안 나오지만 음악 중요하죠. 음악 중요하죠. 특히 가족 영화는요. 맞아요. 요즘 들어 제가 혹시 인도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인도 영화요? 잘 안 보시잖아요, 보통. 네. 저는 인도 영화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알랄랄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알 3개 붙인 거 있어요. 그걸 비롯해서 이제 인도 영화 좋아해요. 발리우드 영화라 그러죠. 무조건 반드시 다 같이 뮤지컬처럼 그렇죠. 나오는.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도 영화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게 명절 같은 때 가족 되게 대가족이 많잖아요. 거기서 다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춤춘대요. 보면서. 인도 분들이요? 네, 집에서 보면서 같이 춤춘대요. 같이 노래하고. 그런 분위기가 약간 그 나라의 국민성인가?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흥이 많은 그죠. 나라구나. 그럼 미녀는 괴로워 OST가 진짜 좋은 곡이 많은데. 맞아요. 이거 진짜 핫했었잖아요. 가장- 노래방의 애창곡 순위에 꼭 지금도 있을걸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천하제일 무도회처럼 뽐내고 싶은 분들이 꼭 마리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미녀는 괴로워에서? 저도 마리아 좋아했어요. 이거 약간 챌린지처럼 어렸을 때 꼭 노래방 가면 불러보고 그리고 내가 마치 강한나가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영화였죠.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하신다 그러면 일단 마리아를 부르기 때문에. 안 돼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자유죠. 맞아요. 네. 다음 후보 3번입니다. 과속 스캔들 2008년 영화죠. 한때 아이돌 스타였던 남현수, 차태현 배우죠. 남현수 앞에 박보영 배우가 보단 황재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현수의 딸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잘 풀어낸 영화라서 가볍게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점점 부성애가 생기는 현수를 보면서 가족의 형태, 가족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가족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아무래도 혼전 임신, 과속, 속도 위반 이런 게 주제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보기에는 좀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후보 3개 중에서는 이 과속 스캔들에 나오는 음악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건 그렇죠. 맞죠? 박보영 배우가 처음 라디오에서 그 아마도 그건 부를 때 정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일단 노래 자체가 너무 좋지만 박보영 배우의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반대 의견이 요즘 분위기에서 이런 소재 가지고 불편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후보 4번입니다. 후보 4번은 극한 직업입니다. 2019년 영화죠. 잠시만요. 실적이 좋지 않은 마약반이 국제적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 위장 창업을 하고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류승용 배우가 연기한 고반장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대사는 한 번 들으면 남녀노소 다 따라합니다. 류승용 씨가 작정하고 웃기면 안 웃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추석엔 다 같이 모여서 웃을 수 있는 영화가 최고죠. 반대 의견은요. 이것만 보면 애들이 그렇게 치킨을 사달라고 합니다. 명절이라서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왕갈비 통닭을 사달라고 졸라요. 저 같은 애들이네요. 그 영화 볼 때 제가 좀 영화 볼 때 공감성 허기를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어떤 메뉴를 먹냐는 그날 무슨 영화를 틀어놨냐로 거의 결정이 돼요. 뭔지 알아요. 최근에 무빙 틀어놨다가 돈가스를 그렇게 먹어요. 저도요. 전 돈가스를 샀어요. 남산 돈가스 이렇게 냉동으로 된 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거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걸 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이제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극한 직업 때 치킨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치킨을 좋아하지만 근데 이 앞에 후보 4개 그거 배성재 아니냐고 하신 분도 계신데 비슷하죠. 근데 정말 그 공감성 허기라는 게 이 영화에 나온 분들이 좀 맛있게 드십니까? 저는 이제 하정우 배우 나온 영화 보면 거의 그 메뉴를 먹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극한 직업은 이 A조에 나와 있는 영화 4개 중에서는 수치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이긴 합니다. 코미디 영화에서 최고 성적을 올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수치적으로는 매출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극한 직업. 그나마 비교적 굉장히 최근 영화인데. 이거 보셨어요? 네, 이거 봤어요. 어떠셨어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A조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네. 극한 직업은 사실 나쁘지 않게 봤다 정도였어요. 흥행 순위는 높지만 루다 네네네. 순위는 약간 낮은 그런가요? 걸로. 기본적으로 개그보다는 약간 더 뭐 감동을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이거 근데 정해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저는 만약에 정하게 된다면 네네. 극한 직업이 꼴등일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저 극한 직업 1등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보통 싸워요, 이렇게. 그럼 2등. 제가 2등은요? 보통 대타 DJ 분들께 저드리는데 네. 극한 직업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극한 직업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일단 저의 1등은요. 1등부터 골라보시죠. 저의 1등은요. 수상한 그녀 아니면 과속 스캔들이긴 한데 가족 영화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 스캔들? 과소 스캔들? 네. 과소 스캔들 받고 네. 극한 직업 드리죠. 어때요? 제가 과소 스캔들 제가 그러면 받아드릴게요. 2등. 그럼 2등 한번 골라보세요. 저 극한 직업 다음으로 제가 네. 좋아하는 거요. 과소 스캔들이요. 그럼 일단 가족 스캔들은 이제 확정이고 과소 스캔들 일단 확정이고 두 번째로 올라갈 거. 3등. 극한 직업이 보시면은 극한 직업의 주인공이 5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일종의 아이돌 그룹 같아요. 취향과 무관하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인물이 한 명 정도 있어요. 웃긴 배우, 그리고 이제 예쁜 배우, 잘생긴 배우,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 가족끼리 볼 때 야 나는 제가 제일 웃긴다 이렇게 한 마디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설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표정이. 아니요, 그래서 3등은 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2개 뽑으면 돼요. 극한 직업 사실 극한 직업 그렇게 별로예요? 그렇게까지 막 너무 별로 이거는 아닌데 네네네.
쳐다도 보기 싫어요? 막 TV에서 나오면 채널 돌려버려요? 굳이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채널 돌린다? 네. 근데 재밌게는 봤던 것 같긴 한데. 세상 좁아요. 극한 직업 관련자가 한 달에 건너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2등 뭘로 뽑고 싶으신데요? 2등이요. 저의 2등은 네네. 가족 영화. 명절에 잘 어울리는 가족 영화는 수상한 그녀 아닐까요? 저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왔다가 예상외로 고전 중입니다. 보통 대타지지 분들은 적당히 져주시거든요. 수상한 그녀. 네. 수상한 그녀는 훌륭한 영화죠. 물론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극한 직업이 더 최고다? 왜냐면 그 막판에 묘해지는 분위기. 이거는 아. 따로 명절날 말고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나중에 따로 보면 좋지 않을까. 굳이 가족 영화를 고르자고 한다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웃을 수 있는 영화. 그래서 극한 직업이 명절 땐 좋지 않나. 이건 뭐 항복 선언인가요? 설득됐어요. 됐어요? 설득됐어요. 그러면 이제 1위, 2위 고르면 돼요. 1위요? 네. 1위는 둘 중에. 가속, 극한 직업 어떠세요? 왜냐면은 둘 다 가속 스캔들에 호의적이었으니까. 손님 마저 해야지 뭐. 네. 고소 스캔들 1위 하고 극한 직업 2위 갈까요? 네, 좋습니다. A조의 1위는 그러면 과속 스캔들, 2위는 극한 직업이 4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가서 2부에서 B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배성재 대장님하고 하는 것보다는 대화가 통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서로 근거를 대고 하면 설득도 되고 맞아.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그분은 근거가 없어요. 굉장히 누가네? 다 듣고 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머릿속으로 야식 메뉴나 뭐 내일 일정 같은 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다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기 전이랑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 그러니까 눈에 빛이 없어요. 고집이 있으시구나.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떻게 잘 맞춰드리는 쪽으로 경로 우대 같은 거죠. 노인궁정. B리그 다 보신 거죠 이거? 네. 네, 그러면 2부 시작해서 B조 대결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루다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종범 작가와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영화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B조의 대결입니다. 후보 5번입니다. 7번 방의 선물 2013년도 영화고요. 류승용 배우가 연기한 지적 장애가 있는 이용구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자 7번 방의 죄수들이 용구의 딸 예승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의 아주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딸바보 용구와 똑부러지는 딸 예승이의 모습이 예쁜 영화였어요. 가족들이랑 모여서 두 손 꼭 잡고 보기 좋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데서 대중성은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가족들이랑 보기에는 대중픽이 안전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영화가 너무 슬퍼요. 다 같이 울고 나면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더라고요. 슬프긴 해요. 굉장히 영화가. 슬프죠. 이건 작정하고 울리려고 만든 영화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유명한 밈도 나왔잖아요. 어떤? 예승이 콩마가 그죠. 콩 이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죠. 네. 이 영화 되게 좋은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족 영화 명절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슬픈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주 무뚝뚝했던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족이나 있어요. 어느 가족이나 약간 살갑고 다정한 멤버가 있는 반면 거의 AI 아닌가 싶은 수준의 멤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이게 울고 안 들키고 싶어 하는 걸 보는 게 꿀잼입니다. 꿀잼. 울었지? 막 이렇게. 그죠? 정말 꿀잼이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뚝뚝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굉장히 무뚝뚝한 어른과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슬픈 영화 같이 보면서 우는 거 가지고 놀려먹으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딱 그러기 좋은 영화. 아마 극한 직업 전까지는 이게 가족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순위가 아니었나. 그런 매출이 그럴 거예요. 굉장히 인기 많았죠. 다음 후보 6번입니다. 후보 6은 2011년작 써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배성재 DJ 님께서 우는 거 너무 보고 싶다. 배디님이 약간 눈물 흘리다가 들키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할 사람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그려지지가 않아요. 본인의 속마음이 누군가에게 들통나는 것에 대해 공포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챙겨주면서 다정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 노력을 다해요. 다정하다는 말을 들으면 싫어하나 봐. 그죠? 아니에요? 아, 좋아하시나? 좋아하시나? 내가 다정하다고 얘기 되게 싫어했는데. 다음 후보 6번입니다. 써니입니다. 중년이 된 남이와 춘화. 이분이 이제 유호정 배우, 심은경 배우가 남이었고요. 진경 배우, 강소라 배우가 춘화였죠. 그러니까 1980년대 고등학생 시절 친구였던 칠공주파 써니의 멤버들을 찾아 나서면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어른들은 옛날 생각나서 재밌고 애들은 레트로 감성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년의 우정도 함께 보여줘서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보니까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욕, 본드, 미성년자, 술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선 다 같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욕, 본드, 미성년자 술. 근데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네. 더 자극적인 게 유땡에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써니 영화를 네. 그 작가님이 그래비티를 여러 번 보신 것처럼 네네. 여러 번 봤어요. 써니는 여러 번 볼만한 영화죠. 한 뭐 18번? 19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진짜 많이 보신 건데요? 저도 틀어놓고 딴 거 할 정도로 네네.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야말로 가족 구성 중에 누구든 재밌어하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음악도 좋지만 저는 일단 박진주 배우님을 여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어. 제가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분의 굉장한 팬인데 그분 처음 본 게 써니였어요. 맞아요. 거기서 욕쟁이 친구로 나오잖아요. 거의 그 래퍼 수준으로 욕을 하셨죠. 그 뒤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덕질을 하다가 아 이거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연기파구나. 이거 알게 됐는데 아무튼 써니는 저한테는 이제 최애 배우를 보여준 영화기도 하고 일단 이게 가족 영화로 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끝난 뒤에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면 그 시절을 사신 세대, 윗세대죠. 그분들이 영화가 끝난 뒤에 우리를 귀찮게 안 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랬지. 야, 너 그때 뭐 했다. 이런 거 있죠. 그때 뭐 하고 놀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영화로 자극받은 자기 옛날 얘기를 엄청 하셔가지고 뭐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니? 뭐 취업은 이런 얘기를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가족 영화 되게 좋습니다. 잔소리 불락. 그렇죠. 잔소리하는 분들을 묶어서 따로 이제 여러분의 세계로 가세요. 옛날 영화 옛날 얘기하시면서 노세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근데 많이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얘기 하셨고 그분들도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 세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들 재밌는 얘기 나오면 우리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써니를 틀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 하고 놀았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노래 나도 좋아했는데. 그렇죠. 라던가. 그리고 놀라장 얘기 이런 거. 뭐 하고 놀았다.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다 같이 친척 이제 동료배끼리 모여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PC방 갔다 올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는 후보 7번입니다. 국가대표입니다. 각자의 이유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국 스키 점프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마침 이번 추석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하잖아요. 올 추석에 보기에 딱 좋은 영화네요. 이 영화를 보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잔소리로 떨어진 자존감, 국가대표로 다시 끌어올리면 어떨까요? 반대 의견은요. 스키 점프 영화를 보기에는 아직은 더운 것 같습니다. 계절이 안 맞으니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계절감 따라서 영화를 보시나군요. 사실은 옛날 영화에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쿨 러닝이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쿨러닝. 처음 들어봤어요. 동계올림픽에 자메이카 선수들이 나가는 얘기 맞나요? 그런 얘기예요. 봅슬레이. 그러니까 완전 겨울 스포츠를 하는 올림픽인데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출전을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약간의 감동과 재미있는 영화, 아주 웃긴 영화입니다. 그 탈룰라라는 말을 유행시킨 바로 그 영화. 그 영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국가대표를 보면서 이것이 쿨러닝 때의 감성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감동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영화죠. 많은 분들은 이 영화의 OST OST 좋았어요. 버터플라이. 네,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와 함께 나오는 클라이막스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죠. 그 클라이막스가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벅차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사람 벅차게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그 OST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작이었죠. 좋아하시죠. 이것도. 그렇죠. 쿨러닝을 짤로 보시는군요. 아셨군요. 탈룰라 나오는 요즘은 영화를 그쵸 클립으로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족 영화에 더불어서 스포츠 영화로도 재미있는 영화를 할 수 있죠.
다음 마지막 후보입니다. 후보 8번은 2019년도작 엑시트입니다. 도심 전체가 의문의 유독가스로 뒤덮이자 산악동아리 출신 용남, 조정석 배우죠. 용남이와 임윤아 배우가 연기한 의주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탈출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구조 신호가 따따따따따따따따 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정말 유익한 영화 아닙니까? 과한 스킨십, 욕설 같은 것도 없고요. 교훈도 있고요. 재밌고요. 가족끼리 보기 아주 완벽하지 않나요? 반대 의견은요.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용남이가 백수라고 눈치밥 먹을 때 백수 베테너들도 같이 눈치 봅니다. 코미디 아니고 호러 아닙니까? 일단 유독가스 퍼지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거든요. 슬프니까 혼자 있게 다 나가주세요. 사실 이 영화도 간만에 제가 극장에서 보고 정말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는 워낙 이 주연 배우 두 분을 좋아해요. 연기적으로 저도요. 좋아하고 저는 그 임윤아 배우님의 연기를 원래 좋아했는데 극장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SOS 신호 이 영화 때문에 따따따따따따따. 이 영화 때문에 전국의 어린아이들이 자동으로 배웠다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엑시트.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네네. 그 이제 비조, 7번 방의 선물, 써니, 국가대표, 엑시트 중에 이제 저희가 골라봐야죠. 이 그 A조 때와 같이 네. 원활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1등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 제가 맞춰봐도 돼요? 맞춰보세요. 웹툰 작가인데 웹툰 작가니까 좀 뭐 좀 이렇게 취향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설마 7번 방의 선물? 설마가 붙은 이유는 뭐죠? 아닙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취향이 있겠지라고 하셔가지고 딱 주연 배우도 같잖아요. 다행히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맞습니다. 속어법인가요? 그럼 결국은 맞추잖아요. 저 지금 딱 1, 2위가 저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써니 써니가 1위 같아요? 2위 같아요? 1위. 맞습니다. 저의 1위는 여기서 써니입니다. 저도요. 그래요? 일단 협상 한번 하시고 좋습니다. 써니 좋아. 극적 타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써니를 B리그의 1위로 일단 골라놓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2위를 골라야 됩니다. 이제 2위는 국가대표와 엑시트입니다.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연령대나 이 모든 걸 봤을 때 엑시트죠.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맞춰보십시오. 엑시트시죠? 정답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국가대표가 더 좋으세요? 아니요, 저는 엑시트 좋아요. 뭐죠 이 시금털털함은? 일단 저희가 써니에서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2위는 왜냐면 국가대표가 이게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영화관이 아니고 집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논리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엑시트. 엑시트가 왜 좋냐면 엑시트는 거의 모든 장면마다 웃기려고 작정을 한 영화예요.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네. 거. 일단 가족 영화라면 저기요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군요 말고 가족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수다를 떨다가 어떤 장면을 볼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장면에서 뭔가를 숨겨놔야 됩니다. 근데 조정석 배우의 이 애드립 욕심이나 연기 이런 게 거의 어떤 순간에 화면을 쳐다봐도 일단 터지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족 영화로는 딱이 아닌가? 맞아요. 네. 약간 루즈해지면 사람들이 그죠. 안 보게 되거든요. 느슨해지는 명절 식탁에 긴장감을 주죠. 맞아요. 그러면 1위는 써니고 2위는 엑스입니까? 네, 좋습니다. B조 1위는 써니고요. 2위는 엑시트가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개의 조별 리그를 통해 4개의 후보가 올라왔는데요. A조에서 과속 스캔들, 극한 직업이 올라왔고요. 네. B조에서 엑시트와 써니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팽팽해지고 있어요, 이제. 네. 저거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하고 싶다 그냥. 4강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4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고생하셨어요. 뇌정지 왔어. 월드컵 오랜만에 하네.
둘 다 멍 때리면 어째? 전 지금 2인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멍 때. 아, 목요일 날 이 월드컵 찌네타운 하는 날의 밈이 네. 자러 간다. 드르렁 이거거든요. 뭔지 제가 알아요. 이제 뭔지 알겠다고요? 뭔지 알면 안 돼요? 아니. 이 드르렁 이거 네. 저도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른 요일들은 MSG로 가득해요. 어. 근데 목요일은 정통 라디오를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 꿀잠 재워주는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벌써 드르렁 얘기하자마자 드르렁. 아주 루다님 때문에 본다 줄여 죽겠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야근하네.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러면 4강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쯤 오니까 네, 4강은 4개가 전부 우승 후보거든요. 저한테는. 네. 루다님 보시기에 과속 스캔들과 엑시트. 먼저 한번 본인의 선호를 저에게 한번 영업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영화, 가족끼리서 보면서 재밌게 보면서도 또 영화에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벌써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네네. 그러므로 저는 과속 스캔들 네. 한 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영화의 노래도 되게 좋고요. 네네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잘 풀어놨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화목한 과정도 많은데, 화목하면서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닙니다. 설득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어요. 더 끈끈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있지 않나. 교과서처럼. 그렇죠. 근데 엑시트 보시면은 주연 배우가 무려 소녀시대. 유나님 아닙니까? 음악으로 치게 되면 또 엑시트의 테마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죠? 심지어 이 영화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조정석 배우하고 둘이서 이제 챌린지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음악으로 치면 엑시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엑시트시다. 감동의 과속 스캔들이냐, 웃음의 엑시트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강구도를 할 수 있죠. 감동과 웃음. 딱 보시기에 루다님 보시기에 온 가족이 모여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나이 많은 분부터 조카들까지 다 모여 있어요. 한 3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감동이 좋습니까? 웃음이 좋습니까? 자꾸 설득되는데 웃음이 좋아요. 네, 그럼 웃음이죠. 엑시트네요. 네, 왜지? 나는 과속 스캔들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논리로 설득하는 재미가 이거군요. 간만에 말이 통하고 같은 언어로 쓰는 인간과 인간으로 말하는 내 느낌이라서 굉장히 기뻐요 제가. 박보영 배우의 광팬이지만 네. 그거랑 무관하게 가족 영화라는 상황, 이 집안에 모두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참외 먹고 이렇게 사과 먹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엑시트를 보는 순간 모두가 깔깔대고 우는 그 느낌, 빵 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잔소리할 틈도 없어요. 메시지는 없잖아요. 메시지가 없다고요? 네. 전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할 땐 이 비트를 치렴이라고 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진짜 설득당했어. 그리고 이게 있어요. 네. 보세요. 네. 이 추석 명절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너 언제 취업할래? 그거지 그쵸.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엑시트의 주인공 이 조정석 배우가 백수잖아요. 백수로 나오죠. 맨날 클라이밍 취미만 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영웅적인 활동을 하는 게 누구예요? 조종석 그렇죠. 배우님이죠. 백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보고 나서 영화를 보기 전에 나에게 잔소리했던 부모님한테 좀 으쓱한 얼굴로 딱 쳐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엄마, 나도 저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과속 스캔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갑자기 다 대놓고. 백수인 베테너들이 막 나도 이제 양양 나도 나도 롤 서버 들어가면 할수 있다. 인정해. 내 랭커야 랭커. 말도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나요? 네, 과속 스캔들입니까? 네, 가속 스캔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 이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백수에서 지금 본인이 와장창. 열심히 돈 번다고 백수도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명절날 그런 단소리를 들을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한다고 잔소리를 안 듣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네. 안 되겠네요. 과속 스캔들 갈까요? 네. 그러면은 4강 첫 승자는 바로 과속 스캔들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4강의 두 번째 대결. 극한 직업과 써니.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루다 씨. 네. 과속 스캔들 올라갔다 그러면 축하도 좀 해주고 결승 올라갔으니까 아까 여운을 좀 가지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긴 것
것도 아닌데 영혼 가져야 되나요? 지금 본인이 민 후보가 올라갔어요. 굉장한 쾌거 아닙니까? 네. 과속 스캔들 좋은 영화죠. 아주 좋은 영화. 둘 다 좋은 영화. 여기 나온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예요. 제가 엑시트를 밀긴 했지만 네. 과속 스캔들에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 박보영 배우 뭐 그 음악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또르르. 저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그 박보영 그 배우님이 네네. 울면서 차태현 배우님에게 이럴 거면 왜 나왔냐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이 너무 그냥 슬프죠. 네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장면이 애드립이었대요. 아무튼. 가족 영화에게 딱이네요. 그쵸? 명절날 다 같이 보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조 대결할까요? 네. 극한 직업과 써니입니다. 극한 직업과 써니. 어떻게 여기서는 본인의 취향에 더 맞는 영화를 먼저 얘기하면 선 저는 영화를 써니 이유가 뭐죠? 여러 번 봤고 이유가 뭐죠? 일단 써니라는 이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우정. 우정. 우정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없거든요. 네네네. 추억이 없는 가족 구성원도 없고요. 한 네네. 번쯤은 다 이제 자기 친구, 내 우정, 내가 어땠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가족과 또 이게 딱 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네. 흥미로워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써니 한 표 하겠습니다. 다 그때 그 기억으로 돌아간다. 다 그것도 같이. 있고 이제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선하죠. 신선하다. 그 배경이. 그렇죠. 지금 세대는 보면 신선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명절날 써니를 본 가족들의 갖가지 제보들을 제가 또 들어보면 네. 옛날 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명절날 모였을 때 왜 싸우냐? 해결되지 않은 옛날 기억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옛날 하하호호 우리 그러고 놀았지 뭐 오빠 기억해? 야 너 그때 뭐 했지? 하다가 점점 갑자기 너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너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랬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 영화로서 어떻게 보면은 배드 엔딩이죠. 하지만 극한 직업은 어떠냐?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놓지 않게 해주는 코미디 영화의 정점입니다. 근데 안 웃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코드가 안 맞아서 저거 재밌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중에 1000만 명을 웃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확 설득됐어. 아 뭐야? 뭐야? 극장에서 1000만 명이라는 것은 극장 밖에서 보면 한 3000만 명 본 거거든요. 와, 나 우리나라 설득됐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6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5천만 명? 네. 좀 절반 이상은 재밌게 본 거예요. 그런가요? 써니 너무 좋죠. 좋은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웃게 해주는 영화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써니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죠. 그쵸. 감동적이고 재밌고. 극한 직업은 웃긴 영화입니다. 자, 가족 영화 감동이냐 재미냐? 이게 웃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극한 직업인가요? 네. 그럼 B조의 결승 진출은 극한 직업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 결승에 올라온 두 후보인데요. 가속 스캔들과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극한 직업입니다. 생방송도 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요, 저 안 피곤해 보이나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득했나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조금 배가 고프지 피곤하진 않습니다. 사람 말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너무 좋아요. 배선대 DJ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기분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자, 결승은 과속 스캔들과 극한 직업입니다. 댓글에 나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저 졸려 보이나요? 뭐 당이라도 없어요? 당? 여기 손님 오셨는데 달달한 거라도 좀 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이라도 좀 채우시고. 네. 당 떨어지는 나이는 전데 최대한 스피디하게 한번 우리 아닙니다. 최고의 가족 영화를 골라보고 저 괜찮은데. 이러고 노는 거예요. 자, 결승입니다. 과속 스캔들과 극한 직업. 보통 저희 월드컵을 생방으로 하게 되면 이 결승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뽑아주세요. 되게 평화로워요. 그래서 그냥 각자 원하는 영화를 주장하고 변호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희 둘이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돼요. 아, 왜냐면 생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계속 설득당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그렇죠. 네.
제가 대략 2배 정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가 되게 솔깃솔깃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세상의 때를 2배 정도 더 무셨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제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먼저 선공을 양보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 결승 작품 2개에 대한 루다 DJ님의 선호를 먼저 저에게 영업해 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건 과속 스캔들인데 아, 네. 이번에 가족 영화 네. 이 가족 영화가 무엇인가? 가족 감동일 것인가 웃음일 것인가? 사실 근데 이렇게 선택했지만 두 영화 모두 감동과 웃음이 다 있어요, 사실. 감동일 것인가 웃음일 것인가를 네.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감동파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감동이 있어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떻게 형제가 동성이에요, 이성이에요? 동성 언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이가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좋아요. 그럼 이 공격은 안 되겠네요. 안 좋다고 하면 어떤 공격? 보통은 남매가 있어요. 네. 남매가 있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같이 보는 걸 상상시켜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본 감동한 오빠가 와서 다정하게 말 거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싫어하거든요. 최악이에요 이러면서. 하지만 사이좋은 언니면 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갑니다. 네 언니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다정하게 굴어. 더-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하죠. 오히려 네,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말고. 용돈도 줘. 이럴 텐데. 이 김에 용돈까지. 용돈까지 내놔. 이럴 이분 텐데. 굉장히 기회를 잘 잡으시네요. 웃음을 주는 가족 영화. 꼭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영화 속에 있는 상황들을 보다가 툭 던지는 분이 계세요. 야, 너라면 저 상황이 어떡할래? 그거하고 노는 게 또 꿀잼이거든요. 영화 같이 볼 때. 자, 극한 직업. 야, 너라면 치킨집 뭐 어떻게 할래?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소 스캔들. 야, 너라면 갑자기 널 아빠라 그러는 사람이 보면 어떡할래? 그럼 이제 가족 갑자기 파탄 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명절 분위기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엉망이긴 하죠. 왜 애라도 숨겨놨냐?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싸우고. 명절인데. 내가 애가 어딨어? 아래 세대 다 그래, 조용히 있나 나가. 보네. 이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끔찍해요. 그렇죠. 영화를 같이 볼 때 제일 좋은 건 이런 만약의 게임, 너라면 게임. 요게 중요한데 과소 스캔들은 조용히 우리 가족끼리 볼 때 괜찮은데 한 3세대 이상이 모여서 보다가 누구 하나가 그 금단의 씨앗을 던졌다. 그 순간 이번 명절은 끝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리 있어요. 갑자기 만약에 이게 시작되면 골치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야, 너 갑자기 너 충격은 누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나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너무 별론 잘하고 계시는 것 너무 같아요. 새치열을 막 놀려. 나 진짜 서로 설득 당하고 있어 지금.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듣게 보면 나중에 죄책감 느낄 것 같아. 맹신 중.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루다님 앞에 두고 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네. 바로 안 넘어오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동안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라 그래. 되게 오늘따라 되게 막 설득을 지금 막 내가 시원시원하게. 설득이 의미 없는 사람과 방송하다가 설득하니까 이게 되네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설득을 되게 잘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뭐 팔 수 있을 것 같아. 뭐 물건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뭐지? 제 전공이 심리학 것 같아. 봤어요. 심리학과 전공하셔서 심리학에 대한 웹툰 그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와 베텐의 첫 만남이 뭔지 아세요? 마피아 최악체로 제가 선배가 돼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마피아를 못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내다버린 4년이라고. 내다버린 사년. 전공 4년을 버렸다. 심리학 전공해놓고 뭐 하냐. 내다버린 사년. 네, 제 옛날 마피아 지금 봐도 가관이에요. 제가 엉망으로 하셨구나. 엉망을 했죠. 그게 저하고 베텐의 첫 만남이었죠. 심리학과 특 마피아 못함. 마피아 절대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 마피아는 이말년 작가 같은 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뻔뻔하고 논리 없고 사람 말 안 듣고 몰아가고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몰아가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긴 해요. 네, 그죠. 그래야 잘하죠. 광고 듣고 오셨고요. 광고 듣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 토크 과연 이제 어떤 걸로 결정할지 조금만 더 결정해 주신 다음에 대본에는 트름으로 써져 있는데 트름으로 없이 그냥 루다 씨께서 발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팡파레 효과음 준비해 놓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이종범 작가님께서 엄청나게 설득을 하셔서 제가 지금 팔랑귀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심사숙고 해보셨어요? 아, 이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극한 직업 삽니까 안 삽니까? 아 근데 대타 DJ 손님이시니까 네. 어떤 선택을 하시건 뒤끝은 조금만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 어쨌든 있네요. 집에 갈 때까지만 있을게요. 근데, 이게 또 가소스캔들. 맞아. 저 만약에 해서 완전 넘어갔어요. 엄마 아빠 같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오면 다들 이제 영화 보다 말고 헛기침 하는 거죠. 갑자기 괜히 막 물 들어가고. 하지만 저도 극한 직업, 그렇다니! 막 이렇게. 하지만 극한 직업은 어느 순간 누구 하나 물 들어가지 못해요. 왜? 가면 웃기는 장면 놓치거든요. 요즘, 그런가요? 그래요. 극한 직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살게요. 얼마예요? 극한 직업 합니까? 네, 살게요. 그러면 이제 우승작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군요. 추석에 보기 좋은 가족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모처럼 월드컵에서 순수한 노동의 결과를 이겨봤네요. 아니 진짜 팔랑귀가 된 건지 아니면 작가님이 진짜 설득을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쏙 설득됐어요. 오늘처럼 설득이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동안은 이제 귀가 막히신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약간 뒷동산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대타지의 루다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경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직구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전공 4년 성과 나왔다고. 드디어 저 등록금 값을 뽑았네요. 네. 세레머니로 휘파람 하나 불어달라고 하시는데. 휘파람. 네. 휘파람이요. 휘파람 뭐 불어드리죠? 네? 우주소녀. 우주소녀 거. 그래. 너에게 닿기를? 좋아요. 에코 주세요. 디제이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 너에게 닿기를 후렴 부분이었어요. 와.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약간 음치 휘파람이에요. 당신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휘파람 음치. 이게 탈출이 되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진짜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이정범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 살 것 같아요. 나중에 판매하시면. 네, 이번 명절 때 극한 직업 보시는 겁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뵈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루다의 10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루다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구워 살면서 제일 싫다고 한 영화가 1등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비호감이었던 영화를 제가 이쯤 되니까 내가 재미없게 본 게 잘못됐나? 지금 그 사람 더 봐야겠는데? 아니에요. 제 새치혀가 몹쓸 짓을 했네요. 저 진짜 볼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하고. 근데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맞는 분 계신데 가족영화로 틀어놓으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개그 코드 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살짝. 그러니까. 설령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다 사가네? 나 진짜 팔랑귀인가? 이제 남은 요일은 누구 역살님하고 하시고. 이제 혼자 하는 거 남았어. 진짜? 이틀 동안 일단 6일치를 다 해가지고. 그때도 채팅 있죠. 기본적으로 대타 DJ 분께는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펄스라이팅 쩔었다. 자, 이분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피라냐 어르신. 피라냐 물고 안 놔주니까. 기본적으로 그 걸그룹 분들 그리고 손님분들 굉장히 친절하세요. 고정 게스트의 남자다? 완전 하대하거든요. 아까도 봤어요. 봤죠? 네. 완전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러고 노는 건데 아마 남아있는 기간은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실 겁니다.
뭐라는 거야? 하차에. 하차의 밈도 있어요. 하차의 밈. 세상에 어느 라디오가 게스트한테 하차의 밈을 근데 저희는 멤버들끼리 가끔 써요. 하차해. 진짜? 네. 어디서 하차? 우주 소녀. 탈퇴해 막 이런. 진짜로? 거기 야. 거기 야 여기 강하게 키우네. 야 입장 발표하고 탈퇴해. 와 우주 소녀. 그러면은 갑자기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수라장을 거쳐 오셨구나. 저기는 오프로드 비포장도로의 산이었네. 뭐만 하면 입장 발표하고 탈퇴해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벨텐에 딱 맞는 분이 오셨네요. 네. 강하게 그래서 뭐 하차 이런 거 별로. 저는 이제 다음 주는 넉살님인가요? 그래서 그 멘트 하나만 네. 띄게 있어가지고 여기 띄워드릴게 이대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청아 크리스토퍼의 배드보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루다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나요? 네. 이 순위 피부는 오랜만에. 저희 오늘 협상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악수 이렇게 딱 하고 카메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극적 타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피곤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살게요. 다 주세요. 아니 설득당할 때 약간 전도 이런 표정이 맞아. 아니 동공이 흔들리시는 게 보여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상황을 엄청 막 디테일하게 이랬다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을 주니까 그런 상황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간만에 야근이었습니다. 미국 완승이라는데. 외교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또 늦은 시간에 또 조심히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 주도 녹음이다. 다음 주도 약거잉으로 만나요. 가보겠습니다. 명도 잘 보내세요. 아, 명도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네, 금요일날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